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반도 우리 고대사 위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해왔던 소정방 비문, 유인원 기공비, 무령왕릉, 진릉왕 순수비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우리 고대사 위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해 조작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한반도 우리 고대사 위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조작 경위를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조작된 비문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 즉 일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한사군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고대사를 현재 위치로 정립시킬 때에 낙랑군 평양설이 증거로 사용된 점재현 신사비입니다. 이 점재현 신사비는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 성현리에 있는 낙랑시대의 고비로서 조선 총독부 고적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사실상 같은 낙랑군 유물이라고 내세운 낙랑군 복리의 경우 북경시에서 일본인 사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직접 구매해와서 낙랑군 유물로 하였다고 당사자인 그가 그의 일기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점재현 신사비 역시 당시 일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점재현 신사비 의혹사항 1. 점재현 신사비로 보는 것은 비석 문기 중 점재정이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나 점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비 형태, 필체 등이 낙랑군 등 9년시대의 것으로 확정해도 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 그 시대 당시의 필체, 비 형태와 전혀 다른 색다른 비석이다. 2. 중국 한나라 시대는 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석은 후한 때부터이고 전환시에는 각석이다. 더군다나 이 비가 세워졌다는 서기 85년은 물론이고 당시 즉 한구년 시대의 전환 시기와 이후 시기의 표준비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서 있을 수 없는 비문 형태이다. 일제시대 발견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이는 숭배의 결정체가 아닌 초벌 가공품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서 비문이 기초 상태로 보아 다른 곳 어디서 급하게 옮겨와 그대로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발견된 용강 근처에는 웅장한 산이 없어 평야지대이다. 그런데 이 비가 세워진 곳은 웅장한 산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다. 4. 수집 경위가 이상하다. 세키노 타다시의 명을 받은 이마니시 류가 당시 이곳을 지나면서 수소문하였는데 이곳 면장이 오래된 비석이 있으며 이 비석을 읽는 사람은 그 아래의 황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비석을 읽을 수 없다고 했다. 가보니 실제로 비석이 있어 탁본을 뜨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인데 2000년 동안이나 오래된 비석이 발견되지 않다가 이제야 발견된다는 점도 이상하고 읽을 수 없다던 비석인데 탁본을 뜰 때 선명히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시대 용강군 관련 기록에 전혀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의 의문이다. 5. 비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글자의 내용이나 사정을 보아 중국 지방의 화강석 비슷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 고고학연구소 연대 측적 집단이 이 비석에 대한 화학 성분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화강암의 생선 연대와 조성 성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비석 화강암의 생선 연대는 온천과 용강 일대의 화강암 생선 연대보다 2800만 년 내지 2200만 년이나 더 오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비석은 온천과 그 근방의 화강암이 아닌 다른 지방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이
성분이 화강석은 중국 요령성 금방일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요령성 지방에서 만든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비가 만들어져 이곳에 옮겼거나 중국의 암석을 가져다 여기서 새겨 놓았을 가능성이 전부이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도 암석이 있는데 중국에서 가져다 쓸 이유가 없다. 이는 이곳이 낙랑군 점재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1915년 3월에 조선 고적도보 제1호에 세매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은 탁본을 비석에 붙이고 찍은 사진 2매와 비석에서 떼어낸 탁본만을 찍은 사진 1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 간지와 연도가 새겨진 비석 오른쪽 윗부분이 2매에는 보이지 않다가 다른 1매에 나타난다. 조작하였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7. SBS TV 특별방송에서 고서체, 특히 중국 한대 와당 명문을 전공한 허선영 교수, 안산 일대학 관광 중국어과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세매의 글씨가 서로 다른 서체인데다가 고대 서체가 아니라 근현대 서체이다. 결정적인 것은 사진만 있을 뿐 정작 탁본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8. 또한 이 비가 발견된 용광이 바로 낙랑군 속현 점재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점재현은 동부 낙랑군 지역으로 산서성 태행산맥 동쪽의 하북성 보정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글의 문맥으로 보면 용광의 점전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9. 이 점전 신사비가 세워져 있었다는 곳은 확인 결과 이 비석이 세워졌다는 당시인 2000년 전에는 물이 들어왔던 곳이다. 비석을 세울 수 없는 자리였다. 10. 세키노 타다시를 중심으로 한 이마니 슈루 등의 일본인 고적 조사단은 그들이 발견한 낙랑군 유물 발굴 경위에 대하여 모두 우연에 의한 발견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두세 번만 우연히 겹쳐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처럼 역사상 유례가 드문 우연에 의한 역사 유적 및 유물 발견은 조작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확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점전 신사비도 조작된 것이 명백한 물론 그들이 낙랑군의 평양 위치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내세운 낙랑군 치지, 효문모 동정, 대방태수 장무의 묘 등을 비롯하여 내세운 모든 유적 유물과 함께 사실보다는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는 이에 대하여 조작되었다는 의문에는 전혀 답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논리인 낙랑군 한반도 평양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면서 일제시대 발견된 낙랑군 유적 유물에 대한 재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일제 식민사학 논리가 정한 그대로 해방 후 78년 동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랑군 평양서는 역사학의 기본 두 축인 문헌학적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 중에서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로지 고고학적 자료, 즉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채집되고 수집된 유적 유물에 의존하여 이 논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유일한 증거인 모든 유적 유물이 이렇게 조작, 진위 여부 논란이 제기되어 진짜이기보다는 가짜이거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재평가나 해명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비학문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비판하는 재하사학자들을 오히려 유사 사이비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마추어가 나서서 이를 철저히 사서기록과 팩트에 의하여 이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고자 비판책 10권을 출판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구공 기공비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고대사가 한반도 인근으로 정립되면서 특히 고구려도 위치가
그들에 의하여 설정될 무렵인 1906년에 지금의 만주지방인 길림성 지반시 환도산성 서북의 판성령 소판 촬영 부근에서 도로공사 중에 발견되어 현재 중국 요령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비석 파편을 관구검 기공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기록상의 고구려 동천왕 시기에 고구려 환도성에 침략하였다는 관구검 기공비라고 한 채 이것에 의하여 환도성이 이 지반시에 있다는 유일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설정한 고구려 환도성의 현재 위치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구검 기공비로 한 것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하여 졸속으로 해석한 채 이곳 만주지방인 길림성 지반시 인근이 환도성이라고 조작한 것에 이용한 것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낙랑군 평양설에 유물을 조작시켜 근거로 삼았듯이 이 환도성 비정에 그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이 관구검 기공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구검 기공비로 삼은 내용이나 이에 의하여 설정한 고구려 환도성 비정사항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이 관구검 기공비와 고구려 환도성 정한 행위 자체는 낙랑군 평양설의 주역으로서 관련 유물을 우연히도 많이 발견함으로써 우연이 아닌 조작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일제 식민사학자인 세키노 타다시가 조작하기 위하여 북경시에서 복리 등 낙랑군 유물을 다량 구매하여 낙랑군 유물로 조작한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구검 기공비라고 하는 것은 관구검 기공비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접한 증거에 의하여 길림성 지반시 인근에 비정된 환도성은 도저히 고구려 환도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사항이 아니라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비석 파편을 해석하여도 도저히 관구검 기공비로 해석될 수 없는데도 지금도 이를 관구검 기공비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것이 고구려도 위치이고 이런 방식으로 설정된 것이 우리 고대사 전체 사항임이 이번에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관구검 기공비는 그들이 비정한 환도산성이 있는 길림성 지반시에서 서쪽으로 17km 떨어진 길림성 지반시 당시 지반현 소판 촬영에서 1906년 도로공사 중 발견되었다는 비석 판편 한 조각입니다. 이에는 판독이 가능한 약 48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를 관구검 기공비로 해석하는 근거는 정시 3년 고구려가 배반했다. 6년 5월 되돌아왔다. 위나라인지 불분명한 토구장군 위 오한선우 뿐입니다. 이외에도 이 비석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도저히 관구검 기공비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를 비롯하여 이를 증거로 한 채 환도성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증거 하나로도 얼마나 우리 고대사가 허접하게 허술하게 그들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구검 기공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이와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잘못을 조목조목 확인한 바는 이와 같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관구검 기공비 의혹사항 1. 이것이 관구검 기공비로 여기게 된 이유는 단지 그 비편 중에 정시 3년에 고구려가 반했다는 기록이다. 당시 일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고구려 환도성을 책정할 당시에 이것이 극히 필요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만들어졌는지 다른 문기내도 필요한 문기로 해석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많은 낙랑군 평양설 관련 유물을 조작한 것에 의하면 당시 상황상 환도성 책정에 이용하여 이 비편이 위나라가 고구려 환도성을 공격할 당시에 관구검 기공비의 일부라고 해석한 것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구절을 비롯하여
광구검과 관련된 비서계라고 볼 만한 그 어떤 문기가 없다. 오히려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만 되는 것이 명백하다. 2. 위나라 관공과 관련되었다는 유일한 위나라 군사로 판독하는 글귀인 토구장군 위오환 선우도 도저히 위나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3. 또한 다른 문기로서 위나라 장군으로 해석하는 글귀인 장군의 명칭인 장군 5군 내지는 장군 위군으로 해석되는 것을 위나라 군사로 해석하는 것, 이는 다른 구절상의 장군 호칭과 같이 이는 장군명이지 위나라 군사를 칭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더군다나 광구검의 호칭은 도요장군 3품이었고 나중에 진동장군 2품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비석상의 토구장군, 위구장군, 행비장군 등은 광구검보다 낮은 직급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4. 사서기록상에 분명히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하고 돌아간 것은 정시 7년으로서 서기 246년인데도 이 비석에서는 정시 6년으로 서로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 5번째, 기본적으로 사서기록에 의하면 광구검 기용비는 환도산에 절벽이나 환도산에 붙어있는 바위에 불례성이라고 새긴 것인데 이것은 그저 동떨어진 비석의 조각으로서 원래의 사서기록에 전혀 맞지를 않는다. 6. 이 비석상에는 위나라가 동원하였거나 관련된 세력으로 오한 선으로 나와 있는 데 비하여 사서기록상에는 도착 장소가 숙신이 남쪽 경계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한 선의 경우 원래 위치가 삼국지 위지 동해전 부여전의 위치대로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서쪽이자 산서성의 서쪽인 산서성 흔주시 일대이지만 숙신의 경우 부여의 동쪽으로서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동쪽이다. 이곳 남쪽이 바로 고구려 지역으로서 이곳에 환도성 즉 국내성이 있었다. 따라서 사서기록과 비석파편 글귀가 맞지를 않는다. 그런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 이동을 그대로 추종하여 오한선우의 위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 인근 숙신의 경우 흥룡강성 인근으로 비정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비석파편 조작의 위치와는 그들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맞지를 않는다. 이러한 위치로 봐 이 비석파편에 있어야 할 원래 위치는 적어도 하북성과 산서성 경계지역에 해당된다. 7. 기본적으로 조조의 위나라가 이곳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 인근까지 왔다는 것은 소설책이다. 당시 조조의 위나라는 자기 보존도 바빴고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대로라면 요하 동쪽에 있는 고구려는 그 위협 대상이나 정벌 대상이 못된다. 8. 환도성을 길림성 지반시 환도산에 비정할 당시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도 이곳이 고구려 도읍인 환도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중국 측에 의한 각종 발굴조사 결과 소위 통일신라 시대 및 고려시대 유적 유물만 발굴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 환도성을 입증할 만한 유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광구검 기용비라고 하는 것은 광구검 기용비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더군다나 그 위치가 하북성과 산서성 경계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접한 증거에 의하여 길림성 지반시 인근에 비정한 환도성은 도저히 고구려 환도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구려 환도성으로 비정하는 길림성 지반시의 산성인 산성자 산성의 경우 이를 고구려 환도성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인 도리유주와 복리를 조작하고 점전신사비를 발견함으로써 조작 혐의가 있는 세키노 타다시인 것입니다. 이들이 환도산성으로 비정한 길림성 지반시 산에 있는 산성자 산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산성 위치나 규모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그 시기가 늦은 것만 있어서 맞지 않으므로 도저히 고구려의 도읍으로 보기 힘들다고 함에도 그대로 밀어붙인 채 오로지 이를 변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광구검 기용비인 것입니다. 광구검 기용비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상황은
이 사서 기록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조제의 위나라 강국엄이 고구려 환두성을 공격한 이유는 소유수와 대여수가 요동군 양평현을 지나 서로 만나서 압록수와 서안평현 즉 안평현 지방에서 합류하는 지역인 이 요동지방에서 활동하면서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도 설치한 공손시 세력을 위나라의 요청으로 위나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제거하였으나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위나라가 전부 차지하자 고구려가 먼저 서안평 즉 안평현 지방을 공격하자 그 보복으로 위나라가 광국엄을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환두성은 이 서안평 현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서안평은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으로 남아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구려 환두성 즉 안시성이 위치하였던 하북성 평주지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올바른 위치를 한반도의 임국으로 왜곡하여 비정하고자 일제 식민사학자들인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이 광고원 기용비 발견 위치에 의하여 환두성 위치를 정하고자 한 환두성 위치에 대해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서 기록들에 의하면 안시성이 바로 고구려 도비였던 환두성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환두성 위치가 정하여진 현재의 위치인 이 환두성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사서 기록과 이 기록에 대한 해설사항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의한 백과사전과 같이 주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채 환두성을 고구려 국내성 지역인 만주, 길림성 지반시 일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임에도 안시성은 이곳 길림성 지반시에서 멀리 떨어진 요령성 요하와 요동반도 사이 위치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자체는 전혀 역사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다르게 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각각의 위치도 원 위치와 맞지 않게 설정한 것으로서 모두 잘못된 위치 설정인 것입니다. 먼저 길림성 지반시 환두성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서둘러 답사하여 근거 없이 정한 것임이 그들의 조사 보고서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곳에 전혀 유적 유물이 나오지 않거니와 환두성 위치인 국내 지역의 산성 위치가 전혀 도성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전혀 당시 유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 해설상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이 됩니다. 이곳 길림성 지반시는 환두성 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환두성과 같은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도 다른 위치로 정하여 맞지 않는 데다가 위 해설과 같이 어느 일정한 장소로 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과 같이 당시 요수였던 압록강이던 이 강의 북쪽에 있었지 지금 안시성 위치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요수로 하고 있는 요령성 요하의 동쪽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면서 고구려 압록강을 요령성 요하로 정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논리도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여기서 삼국유사가 요수와 압록강을 같이 본 것은 이미 앞의 동영상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설명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중국 사서상인 두 당서상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의 기록상에 의하면 이 요수와 압록수를 혼돈하여 기록하거나 같이 보고 기록한 것을 이의 중국 사서 기록과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분명히 요수와 압록수는 같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각각 있었고 요수 또한 하나가 아니고 대요수와 소요수로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고구려 안시성 내지는 환두성과 관련된 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미 확인한 사서 기록과 같이 안시성이 요수 내지는 압록강의 북쪽에 있다는 기록과 일치하게도 이 사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고구려 도읍인 환도성이 이 압록강이 북쪽 500리에 있다는 것이 이들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고 하여 이들 사서 기록이 일치하여 이러한 기록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안시성인 환도성은 당시 압록강인 하북성 포타 북쪽인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 임구시 인근에 있었던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환도성을 공격하여 이곳에서 글을 새긴 관국업은 지금의 길림성 지반시 인근에 왔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환도성, 안시성의 위치는 물론 이러한 사항은 물론 이와 어긋나는 파편 조각 역시 관구원 기용비라고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반대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의 이에 대한 논문이나 글을 보면 이러한 반론에는 전혀 언급이 없이 그저 자기들 논리에 의해만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대사 전반에 대한 그들의 논문이나 글 그리고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이 비석파편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당연히 해방 후 78년 동안 전혀 이러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에서 밝혀져서 진실이 확인되면 도저히 그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한 모든 역사적 사실이 뒤틀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관구원 기용비는 원래 위치인 하북성 지방의 환도성 위치를 한반도 북부 길림성 지반시 산성자 산성으로 조작하여 비정하고자 이 관구원 기용비 자체나 해석을 조작하거나 왜곡 해석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의하여 우리 고대 국가 위치가 전부 한반도가 아닌 것을 한반도로 조작하여 옮기려고 수많은 유적 유물을 조작한 것에 의하면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 고대 국가 관련 유적 유물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한반도에 있으면서 우리 고대사의 위치가 한반도의 임을 입증한다는 유적 유물은 결코 우리 고대 국가가 한반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점지연 신사비와 관구원 기용비의 명확한 조작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